78세 박순자 여사가 변호사 사무실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엔 장남 부부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장남 박민수에게 금 1원을 상속한다. 며느리 한지영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 여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게 한 말 30년 동안 다 기록해뒀어요. 탁자 위로 쏟아지는 파란 공책들, 그리고 재생되는 녹음 파일, 시어머니 주제에 거추장스러워 죽겠네. 이것은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간 완벽한 복수를 설계해온 한 전략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1원의 복수. 지금부터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명절. 2024년 9월 15일 추석 전날 밤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시가 15억이 넘는 이 집의 거실에서 78세 박순자 여사는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릎 관절을 부여잡으며 일어서는 모습. 식탁 위엔 정성스레 빚은 송편, 직접 부친 전, 정갈하게 담은 나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안방에선 며느리 한지영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여보, 내일 차례상은 호텔 한정식으로 시켰으니까 시어머니가 하신 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올리고. 알았어. 장남 박민수의 대답은 힘없이 흐릿합니다. 순자 여사는 멈칫했지만 곧 다시 젓가락을 놓고 그릇을 정리합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젠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아니, 담담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차례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장남 민수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차남 민지 부부까지. 하지만 상위에 놓인 건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호텔에서 배달 온 고급 한정식입니다. 지영이 포장을 뜯으며 말합니다. 역시 호텔 음식이 깔끔하네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시켜 먹는 추세래요. 민지의 아내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그건 어머님 드시라고 따로 놔뒀어요. 시어머니 음식은 좀 짜시잖아요. 순자 여사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랩에 쌓인 채 냉장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절을 올리는 시간. 지영이 대충 허리를 숙였다 일어서며 말합니다. 어머님, 차례 끝나면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우린 오후에 처가 가봐야 해서. 민수가 아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지만 지영은 아랑곳 없이 명품 가방을 챙깁니다. 처가에선 2천만 원 용돈 주신대요. 역시 친정 부모님은 다르시네. 그 말을 듣고 민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어머니께 다가옵니다. 엄마, 이거 명절 용돈이에요. 순자의 손에 쥐어진 건 10,000원짜리 지폐 10장, 10만 원입니다. 지영이 힐끔 보며 웃습니다. 시어머닌 욕심 없으시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오후 3시 집에 혼자 남은 순자 여사.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손엔 아직 아들이 건넨 10만 원이 쥐어져 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펴며 순자는 작게 웃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 거실 장롱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엔 파란 공책 20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의 기록. 매니 공책을 펼칩니다. 2024년 9월 16일 명절 용돈 10만 원. 며느리는 처가에서 2천만 원 받는다고 자랑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체엔 떨림이 없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덮고 서랍 구석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은 짠데요. 시어머닌 욕심 없으시니까. 녹음기를 끄고 순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저장된 번호 중 김 변호사를 누릅니다.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여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럼 이제, 네,
다음 주에 최종 서류 가져가겠습니다. 30년 준비했으니 완벽하게 끝내야죠. 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그날 밤 11시 안방에선 민수와 지영의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우리 엄마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에이, 괜찮으시겠지. 어머님 워낙 건강하시잖아. 그것보다 다음 달에 이 집 리모델링 할 건데 어머니 방을 레드레스룸으로 만들면 어때? 그건 좀. 왜? 어차피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무시잖아. 요즘 다들 그래.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공간 낭비할 필요 없어. 순자 여사는 거실 구석 접이식 간이 침대에 누워 그 대화를 듣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카운트다운을 세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2주.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할 것입니다. 30년간 해왔던 것처럼 30년의 끝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추석 연휴가 끝난 평일 오전 순자 여사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합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입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밥솥에서 김이 오릅니다. 6시 50분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습니다. 엄마, 아침 먹을게요. 그래, 천천히 먹어라. 순자가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옵니다. 민수는 급하게 밥을 떠먹으며 신문을 봅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7시 10분 지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오전 10시 지영이 아침부터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재료가 없어서 그럼 사오시든가.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지영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어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를 꺼냅니다. 자신의 전용 선반입니다. 시어머니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칸. 민수가 작게 말합니다. 여보, 엄마가 해주신 건데 당신이나 먹어요. 난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지영은 요거트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표정은 평온합니다. 오전 10시 지영이 인테리어 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줄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며 뭔가를 체크합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님, 이번에 집 좀 고치려고요. 어머님 방이요. 제 드레스룸으로 바꾸려고요. 순자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질 뻔합니다. 네, 내 방을? 네. 어차피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무시잖아요. 그 방은 그냥 짐만 쌓여 있고 공간 활용이 안 되니까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방문을 열고 안을 살펴봅니다. 순자가 30년간 사용한 방입니다. 오래된 옷장, 작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영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여기 다 치우고 붙박이장으로 시공해 주세요. 조명은 화이트 톤으로요. 그럼 내 짐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영이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짐은 거실 구석에 정리하시면 되죠. 어차피 많지도 않으시잖아요. 어머님은 욕심이 없으시니까. 욕심이 없다는 말. 지영이 순자를 평가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진 게 없으니 바라지도 말하는 뜻입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방을 바라봅니다. 이 방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방에서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 방에서 30년의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이해가 빠르시네요. 다음 주부터 시공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짐 정리 부탁드려요. 오후 2시 순자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옷장을 엽니다. 오래된 옷들,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깊숙이 숨겨둔 파란 공책들, 화장대 서랍을 엽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한 목걸이,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그리고 통장 몇 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립니다. 1995년 장남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지영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거짓말쟁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방을 제 드레스룸으로, 짐은 거실 구석에 정리하시면 되죠. 순자는 파일을 저장하고 블루투스로 노트북에 백업합니다. 30년간 쌓인 녹음 파일들, 폴더 이름은 증거자료 1994-2024.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순자는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손 씻고 밥 먹어라. 식탁에 앉은 민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뭅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지영이 나와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인테리어 업체 왔었어. 다음 주부터 시공 들어간대. 그래. 민수의 대답이 힘없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짐 정리는 잘 되고 있으시죠? 네,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말고 빨리 좀 하세요. 업체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온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좀만 참아요.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엄마 방 따로 드릴게요. 좀만 참아요. 순자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좀만 참아요,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나중에 잘해드릴게요. 30년 동안 들어온 말입니다. 순자는 웃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어쩐지 서늘합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참으면 되지, 뭐. 민수는 안도하며 다시 밥을 먹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보며 명품 쇼핑몰을 검색합니다. 순자는 식탁을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밤 11시 순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각 물건에 얽힌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이 사준 옷, 아이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명절마다 정성껏 차렸던 그릇들, 모두 거실 구석으로 옮겨질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파란 공책들을 꺼냅니다. 총 20권, 30년의 기록, 맨 마지막 장을 펼쳐 적습니다. 2024년 9월 18일, 30년을 살았던 내 방을 빼앗겼다. 아들은 좀만 참으라고 했다. 며느리는 나를 욕심 없는 사람이라 불렀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세고 있다. 앞으로 13일. 글을 다 쓰고 순자는 공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유언장 사본 마이너스 2024.09. 일 작성. 순자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5억짜리 이 집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엔 그 어떤 집착도 미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떠난 사람의 눈빛입니다.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순하시네. 내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 그러게. 순자는 작게 웃습니다. 다루기 쉬운 사람, 30년 동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순자가 지금껏 참은 게 아니라 기다린 거라는 것을, 30년간 모은 증거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13일 후 펼쳐질 복수가 얼마나 차갑고 정확할지. 2024년 9월 20일 목요일 오전, 순자 여사는 거실 구석에 옮겨진 자신의 짐들을 정리하며 앉아 있습니다. 접이식 간이 침대 옆에 쌓인 박스들, 30년 인생이 일평 남짓한 공간에 갇혔습니다. 안방에선 드레스룸 시공 소리가 들립니다.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순자의 방이었던 곳이 지영의 옷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순자는 박스 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1994년 9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회상 1994년 9월 24일. 순자는 48세, 지영은 20세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결혼식 날,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어. 친딸처럼 아껴줄게.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후 순자는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안방에서 들려온 지영의 목소리.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집에 붙어 있어? 친구 만나러 가시든가. 여보, 엄마가 들으시면 뭐 어때? 솔직히 답답하잖아. 맨날 우리 눈치나 보고.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1994년 12월 3일 며느리가 나를 답답하다고 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 첫 페이지를 쓰다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한 것. 두 번째 공책을 꺼냅니다. 1998년 기록. 회상 1998년 5월 11일. 순자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 민수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까지.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그냥 레스토랑 가지. 민수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건데 당신이나 먹어요. 난 다이어트 중이니까. 지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적었습니다. 1998년 5월 11일 아들 생일상을 차렸다. 며느리는 누가 이렇게 먹냐고 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순자는 세 번째, 네 번째 공책을 차례로 꺼냅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2003년 기록 밥상을 엎어버렸다. 짜다며 2007년 기록 병원비 50만 원 달라 했더니 돈만 밝힌다고 했다. 2010년 기록 거실 구석에서 자라고 했다. 방이 필요하다며 2015년 기록 명절 용돈 5만 원, 처가에선 500만 원 받았다고 자랑했다. 30년간 쌓인 모욕의 기록들. 순자는 노트북을 켭니다. 증거자료 폴더를 엽니다. 녹음 파일이 수백 개, 각 파일명에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998만 511생 일상 모욕, 2007만 1215병원 비거부, 2024만 916명 절용돈 10만 원. 순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가장 오래된 파일을 클릭합니다. 1998년 5월 11일 작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지영의 목소리가 재생됩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집착해? 생일 정도야 알아서 챙기지. 순자는 파일을 멈춥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백 번 들었으니까요. 오후 3시 순자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래된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지영이 거실에 나와 묻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 좀 다녀올게요. 또 병원이에요? 어제도 갔다 오셨잖아요. 의료보험 생각 좀 하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지영의 혀차는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담당의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여사님,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고요. 얼마나 남았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치료하면요? 1년, 길면 1년 반. 하지만 말기라 고통이 심할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치료 안 할게요. 여사님, 가족분들과 상의를. 필요 없어요. 제 결정입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지만 순자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순자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6개월입니다. 서두르죠.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온 순자. 식탁엔 민수와 지영이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배달 온 중국 음식입니다. 엄마 왔어요? 우리 먼저 시켜 먹었어요. 그래, 괜찮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밥을 차립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지영이 말합니다. 어머님, 병원비 또 나왔죠? 이번 달 카드값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돈으로 냈어요. 그래도 의료보험은 저희 거잖아요. 좀 아껴 쓰세요. 순자는 대답 없이 밥을 먹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 공책을 펼칩니다. 2024년 9월 20일 췌장암 사기. 6개월 남았다. 의사는 가족과 상의하라 했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말할 가치가 없다. 며느리는 오늘도 병원비를 탓했다. 이제 10일 남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순자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실 구석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설계했던 겁니다. 500만 원 대 10만 원. 2024년 9월 23일 일요일 새벽 4시 순자 여사는 거실 구석 간이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닙니다. 밤새 통증을 참으며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복부에서 퍼지는 통증,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순간 눈앞이 아찔합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자, 쿵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안방에서 민수가 뛰어나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119 불러.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지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짜증스레 말합니다. 아, 진짜 새벽부터 왜 이러세요? 새벽 5시 응급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각종 검사가 진행됩니다. 민수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 환자시잖아요. 보호자분 모르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췌장암이요? 말기요? 네. 이미 6개월 전부터 진료받으신 기록이 있는데 보호자께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줍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진료 기록.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영이 다가와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검사비랑 약값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여보, 이거 의료보험 다 청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험료 엄청 오르는 거잖아. 민수가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작게 속삭입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암이래. 그래서요? 말기면 어차피 못 고치잖아요. 괜히 돈만 낭비하고. 순자는 눈을 감은 채 그 대화를 듣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민수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최소 일주일 입원하셔야 합니다. 통증 조절도 해야 하고. 일주일이요? 그럼 입원비가 얼마나? 지영이 끼어듭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또요? 아니, 검사비 500에 입원비 300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복도에 지영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병실 안의 순자에게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창피한 듯 아내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갑니다. 여보, 제발 좀 조용히 해. 엄마 들으시잖아. 들으면 어때요? 솔직히 말기면 치료해도 소용없잖아요. 괜히 돈만 쓰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애들 교육비. 그만해. 민수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습니다. 지영이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이 뭐 어쩔 건데요? 어차피 당신 월급으로 우리 살잖아요.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후 2시 병실. 순자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아프신걸? 순자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 아들이 아닙니다. 이젠 지쳐 보이는 52세 중년 남자일 뿐입니다. 말해서 뭐하니? 너희도 힘들잖니? 그래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순자는 작게 웃습니다. 괜찮다. 엄마 이제 오래 못 산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니.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래.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건조합니다. 저녁 6시 퇴원 수속. 지영이 주장한 결과입니다. 집에서 쉬시는 게 낫다며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회계창구에서 지영이 카드를 내밀며 혀를 찹니다. 468만 원. 하루 입원에 이게 뭐예요?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병원비는 낭비가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이 말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병원 좀 덜 가세요. 동네 의원 가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갑니다. 밤 10시, 집 거실, 순자는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진통제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에 뭔가를 쥐어줍니다. 엄마, 이거 병원비 보태 쓰세요. 순자의 손에 쥐어진 건 10,000원짜리 지폐 10장, 10만 원입니다. 순자는 그 돈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줄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고맙다. 민수가 돌아가고 순자는 혼자 남습니다. 손에 쥔 10만 원을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30년을 떠올립니다. 이 집안에 쏟아부은 시간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존재가 지워진 세월들, 그리고 오늘 병원비 500만 원 때문에 낭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김태수 원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원장님, 박순자입니다. 여사님,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30년간 보낸 후원금, 이제 중단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사님,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냅니다. 유원장 사본, 그리고 마지막 공책에 적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비 500만 원, 며느리는 낭비라고 했다. 아들은 10만 원을 쥐어줬다. 30년간 이 집안에 쏟은 것과 내가 받는 것의 차이가 이것이다. 이제 7일 남았다. 순자는 공책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7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30년의 침묵이, 30년의 기록이, 30년의 복수가 완성됩니다. 2024년 9월 25일 화요일 오전, 순자 여사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침묵입니다. 오전 9시, 순자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30년 된 핸드백을 챕니다. 지영이 거실로 나와 묻습니다. 또 병원 가세요? 어제 퇴원하셨잖아요. 은행 좀 다녀올게요. 은행? 무슨 일인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을 나섭니다. 뒤에서 지영의 중얼거림이 들립니다. 맨날 어디 나가시네. 집에나 계시지. 강남역 인근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 순자가 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변호사는 순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사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오늘 최종 확인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꺼냅니다. 표지에 박순자 유원장 2024.09 일 작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남 박민수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인 금 1원을 상속하고 나머지 전 재산 아파트 시가 15억 2천만 원과 예금 3억 8천만 원, 총 19억 원은 햇살고아원에 전액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30년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류를 건넵니다. 그럼 여기 최종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순자가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리지만 서명은 또렷합니다. 박순자, 그리고 이건 증거자료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30년간 수집한 녹음 파일, 일기장, 사진, 자료들의 목록, A사 용지 15장 분량입니다. 학대와 방임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들어와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냅니다. 여기에 모든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1994년부터 어제까지.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며 무거운 표정을 짓습니다. 유원장 공개일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9월 30일로 해주세요. 가족분들께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2시에 이 사무실로 오라고만 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순간 비틀거립니다. 여사님, 변호사가 순자를 부축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순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후 1시 햇살 고아원. 순자는 택시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의 고아원에 도착합니다. 30년 동안 매달 찾아온 곳입니다. 김태수 원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사님, 요즘 안색이 알고 있어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원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순자가 원장실로 들어가 앉으며 말합니다. 원장님, 30년간 감사했습니다. 여사님, 무슨 말씀을. 1994년부터 매달 500만 원씩 보냈죠. 총 18억 원. 네, 그 돈으로 아이들 150명이 대학까지 갔습니다. 순자가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변호사 사무실에 와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제 마지막 선물을 전해드리려고요. 아파트와 남은 현금 전부 이 고아원에 드립니다. 원장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사님, 그건 너무. 제 가족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원장님과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순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정도로 와주세요. 중요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온 순자. 민수와 지영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순자를 보자 지영이 묻습니다. 어머님, 종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냥 좀 돌아다녔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식욕이 없지만 억지로 몇 숟가락 떠넣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병원 다시 가보시는 게 필요 없어. 어차피. 순자는 말을 멈춥니다.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순자가 갑자기 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너희 둘 다 시간 좀 내라. 토요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꼭 와야 해. 지영이 끼어듭니다. 토요일은 제가 친구 만나기로. 꼭 와야 한다니까.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강한 어조의 지영도 놀라 입을 다뭅니다. 알겠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그날 알게 될 거야.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 구석 간이침대로 갑니다. 밤 11시 순자는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파란 공책 20권을 모두 꺼내 차례로 펼칩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의 기록 하나하나 넘기며 읽습니다. 욕설의 기록, 무시의 기록, 학대의 기록, 시어머니 주제에 거추장스러워 죽겠네. 돈만 밝히시네. 늙은이가 왜 이렇게 오래 사?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날짜 2024년 9월 25일. 순자는 펜을 들고 또박또박 적습니다. 오늘 유원장 최종 서명을 했다. 30년의 준비가 끝났다. 9월 30일 그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정의다. 글을 다 쓰고 순자는 공책을 덮습니다. 서랍에서 1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동전. 순자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봅니다. 1원. 30년의 값이 1원이구나. 순자는 작게 웃습니다. 서글픈 웃음이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미소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5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30년간 쌓아온 증거들이 폭발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비명이, 아들의 후회가, 그리고 자신의 해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순자는 간이침대에 눕습니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5일 후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유원장 낭독. 2024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 강남역 인근 법무법인 정도 건물 앞. 민수와 지영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진짜 왜 이런 데까지 오래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민수의 목소리는 불안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합니다. 법무법인 정도 간판이 보입니다. 여보, 왜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리셉션 직원이 안내합니다. 박민수 씨 일행이시죠? 안쪽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을 열자 순자 여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자세, 그 옆엔 김 변호사와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엄마, 민수가 놀라 멈춰섭니다. 지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앉으시죠. 오늘 중요한 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영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순자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눈을 똑바로 마주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영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킥킥거립니다. 어머님,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농담하시는 거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낭독을 시작합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본 유언장을 2024년 9월 1일 작성하였으며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제1조 유언자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2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시가 15억 2천만 원. 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제3조 예금 총 3억 8천만 원. 제4조 장남 박민수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인 금 1원을 상속한다.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네, 민수의 입에서 나온 신음 같은 소리. 지영이 벌떡 일어섭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1원. 제5조 나머지 전 재산 총 19억 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햇살고아원에 전액 기부한다. 지영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9억을 고아원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순자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지영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칩니다. 어머님,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 당신들이야.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하는 직접적인 반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집안에 뭘 해줬는지 알아? 어머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너희 결혼할 때 집 사준 게 누구야? 내가 회사 그만두고 1년 백수로 있을 때 생활비 댄 게 누구야? 그건 엄마. 애들 학원비, 명절 때마다 친척들 챙긴 거, 심지어 너희 해외여행 갈 때 돈 보탠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 순자가 서류 한 장을 민수 앞으로 밉니다. 7억 3천만 원이야. 30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쓴 돈. 지영이 서류를 낚아챕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내역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내가 받은 건 뭐였지?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테이블 위로 파란 공책들이 쏟아집니다. 스물권. 이건 박순자 여사님께서 30년간 작성하신 일기입니다. 지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변호사가 무작위로 한 권을 펼칩니다. 2003년 5월 2일 며느리가 내가 차린 밥상을 엎어버렸다. 짜다며 2010년 8월 15일 추석 용돈 5만 원을 받았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500만 원 받았다고 자랑했다. 2015년 3월 20일 며느리가 말했다. 시어머니 주제에 왜 이렇게 집에 붙어 있냐고. 지영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건 제가 다 기록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한 말, 한 행동, 30년 동안 빠짐없이 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엽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영의 목소리입니다. 시어머니 음식은 짠데요. 거추장스러워 죽겠네. 늙은이가 왜 이렇게 오래 사? 지영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걸 녹음하셨어요? 30년 동안 총 753개 파일. 순자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니?
순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넌 매번 좀만 참으라고 했잖니. 30년 동안. 민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가 일어섭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함께 일어납니다. 이분은 햇살고아원 김태수 원장님입니다. 김태수 원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1994년부터 매달 500만 원씩 30년간 총 18억 원을 저희 고아원에 후원하셨습니다. 지영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댑니다. 18억을 고아원에. 그 돈으로 150명의 아이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20명은 지금 의사, 변호사가 되었고요. 원장이 사진들을 꺼냅니다. 순자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렇게 웃는 어머니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1원짜리 수표를 꺼냅니다. 민수 앞에 놓습니다. 법적으로 내 거야. 받아. 엄마, 이게 30년의 값이야. 1원. 민수가 땅바닥에 엎드려 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지영도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순자는 두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입니다. 이제 난 자유야. 순자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뒤에서 민수와 지영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문을 열기 전 순자는 마지막으로 돌아봅니다. 30년 동안 참은 게 아니야. 30년 동안 준비한 거였어.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엔 무너진 두 사람만 남습니다. 30년의 증언. 2024년 9월 30일 오후 3시 30분 회의실 안 민수와 지영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파란 공책들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 2잔을 내밀며 말합니다. 진정하시고 이야기 들으시죠.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눈가에 화장이 번졌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유류분 청구는.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유류분 청구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학대와 방임의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학대라니요. 전 한 번도. 들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화면엔 753개의 녹음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나를 클릭합니다. 2007년 12월 15일 병원비 거부.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또 50만 원이나 나왔어요. 좀 아껴 쓰세요. 아파서 간 건데 아프면 참으시든가. 돈만 밝히시네 진짜. 지영의 얼굴이 재처럼 변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재생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방 뺏김. 어머니 방은 제 드레스룸으로 쓸 거예요. 거실 구석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30년을 살던 방인데. 그래서요? 어차피 어머니 짐도 없으시잖아요. 욕심 없으시니까. 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낍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김태수 원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아니면 모른 척한 거죠. 원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냅니다. 이건 여사님께서 30년 동안 고아원에 오실 때마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앨범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 1994년. 젊은 순자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오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한 달 뒤였죠. 다음 페이지들을 넘깁니다. 1995년, 1998년, 2003년. 매년 빠짐없이 찍힌 사진들. 순자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본인은 10만 원 용돈으로 한 달을 버티시면서 지영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원장이 계속 말합니다. 2010년 여름 여사님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병원 안 가셨어요. 그달 후원금은 꼬박 500만 원 보내시면서요. 작년 겨울엔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됐는데도 약 하나 안 드시고 버티셨습니다. 그달에도 후원금은 제때 들어왔어요.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웁니다. 원장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줍니다. 2024년 9월 25일, 5일 전, 순자가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이날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박순자 여사님의 의료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췌장암 사기 진단, 6개월 시한부. 지영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시한부요? 9월 23일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 보호자께서 뭐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지영의 목소리입니다. 500만 원이나 써? 그냥 동네 병원 가시지. 말기면 어차피 못 고치잖아요.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변호사가 계속합니다. 여사님은 그날 이후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유언장 준비에 쓰셨죠. 민수가 머리를 감싸줍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저는 10만 원을.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 앞에 놓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를 펼칩니다. 순자의 또박또박한 글씨.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났겠구나.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5억 전부 너희 집 마련하는 데 썼어.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넌 엄마를 보지 않았어. 아내의 말만 듣고 엄마는 참아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지.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고 외롭고 서러웠어. 30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일기를 썼어. 녹음기를 켜둔 채 하루를 버텼어. 복수하려고? 아니야. 증명하려고. 내가 당한 게 진짜였다는 걸. 내 고통이 상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엄마는 자유야. 19억은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아이들에게 줄 거야. 너는 1원을 받았지. 30년의 값이야. 미안하지 않아. 이건 내가 받을 몫이니까. 마이너스 엄마 마이너스. 민수가 편지를 쥔 채 소리 없이 웁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합니다. 지영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김태수 원장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여사님은 지금 고아원에 계십니다.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그건 여사님 뜻에 달렸습니다. 원장이 명함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갑니다. 오후 5시 회의실엔 민수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파란 공책들, 녹음 파일 목록, 사진들, 그리고 1원짜리 수표.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 하나를 집어 펼칩니다. 무작위 페이지. 2018년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이었다. 카네이션 한 송이 없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께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렸다고 자랑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지영이 공책을 떨어뜨립니다. 민수가 다른 공책을 펼칩니다. 2020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가족들은 모두 외출했다. 나 혼자 집에서 제아의 종을 들었다. 내년엔 더 나아질까? 아니, 이미 포기했다. 그저 기록만 할 뿐이다. 민수가 공책을 가슴에 안고 오열합니다. 30년간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30년간 어머니는 기록했습니다. 30년간 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진실이 밝혀지는 이 순간을.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회의실 안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1원짜리 수표가 석양빛에 반짝입니다. 30년의 무게를 담은 2024년 10월 15일 후 경기도 남양주 햇살고아원. 작은 방 하나에 순자 여사가 누워 있습니다. 침대 옆엔 산소호흡기와 링거가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순자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입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태수 원장이 들어옵니다. 여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평온합니다. 아이들이 점심 준비했다고 같이 먹자는데요.
그럴까요? 원장이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순자를 조심스럽게 태웁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가는 길, 아이들이 복도 양쪽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손을 흔듭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식당, 아이들 20명이 함께 준비한 식사, 테이블 위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할머니,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12살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만든 맛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사랑이 담긴 밥상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웁니다. 아이들이 놀라 다가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오후 3시 순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다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여사님, 아드님께서 계속 연락하고 계십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15일 동안 매일 오셨어요.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시고 보내드리세요. 하지만 원장님, 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죠. 지금 후회하시는 것 같던데 후회는 늦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상 2주 전 10월 1일 고아원 정문 앞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옆엔 지영도 함께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원장이 나와 말합니다. 여사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땅바닥에 이마를 찢습니다. 지영도 함께 절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 민수는 5번째 날에도 왔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우산도 없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우산을 건넸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비를 맞으셨을 텐데 저도 맞아야죠. 10월 10일, 열흘째 민수는 여전히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손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엄마, 어버이날 한 번도 안 드렸죠. 늦었지만 문 앞에 카네이션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사님, 마지막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오후 4시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옵니다. 15일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수척한 얼굴, 핏발선 눈, 구겨진 옷.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순자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남을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일어나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일어나라니까. 민수가 떨리며 일어섭니다. 순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건넵니다. 이거. 민수가 봉투를 엽니다. 안에 1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습니다. 유원장에 쓴 1원이야. 법적으로 내 거니까 가져가. 엄마, 저는 이런 거 받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30년의 값이야. 엄마가 너희에게 받은 대접의 값. 민수가 동전을 쥔 채 흐느낍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늦었어. 나한테 6개월도 안 남았어. 그 시간을 너희와 보낼 순 없어.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너한테 미안한 건 하나야. 더 일찍 떠나지 못한 것. 엄마, 그런 말씀 30년 동안 참은 게 아니야. 30년 동안 증거를 모은 거였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엄마는 자유야.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거야.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내 행동은 뭐였니? 외면이었어. 긴 침묵이 흐릅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 안 해. 못해. 민수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이제 너는 그냥 남이야. 돌아가라. 그리고 내 인생 잘 살아. 다신 오지 마. 엄마, 안 돼요. 엄마. 민수가 매달리려 하지만 원장이 들어와 그를 부축해 나갑니다. 여사님이 힘드십니다. 나가주시죠. 복도로 끌려나가는 민수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잘 가라, 아들아. 2024년 11월 20일 한 달 후,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순자는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봅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은 선명합니다. 김태수 원장이 손을 잡습니다. 여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작게 웃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줘서. 숨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유롭게 살다 갑니다. 처음으로 순자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방을 채웁니다. 순자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둡니다. 78년 인생, 30년은 고통이었지만 마지막 한 달은 자유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3월 햇살고아원 정문에 새 현판이 걸립니다. 박순자 기념관, 19억 원으로 지어진 새 건물,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꾸고 자랄 공간입니다. 현판 제막식, 150명의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된 아이들, 구석에 민수가 서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왔습니다. 손에 쥔 1원짜리 동전, 한 달 내내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민수에게 다가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아셨어요? 응, 엄마였어. 우와,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갑니다. 민수는 1원짜리 동전을 바라봅니다. 30년의 무게, 1원의 무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라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섭니다. 평생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후회의 무게를.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